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영상의 주제는 해외 고등교육과정을 한 학기 이상 이수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국내 대학 지원 전략이고요.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이 영상으로부터 좀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영잘국 유지원 컨설턴트라고 하고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2년 동안 호주에 가서 고등학교를 다녔고요. 2년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한국외대 영어교육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영어학은 부전공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랑 같은 그리고 뭐 또는 비슷한 경험이 있는 아이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영상 세미나에서도 이제 이와 같은 유용한 정보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특히 이제 세미나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일단 이렇게 구성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일단 맨 처음에는 해외 고등교육과정 한 학기 이수자, 한 학기 이상 이수자란 이제 어떤 학생들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뭐 교환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뭐 유학이나 이민을 다녀온 케이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이제 정의를 내려볼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변화하는 국내대 입시 시장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점점 입시 전형이 간소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해외고에 재학을 해본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대학에 이제 진학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차별화된 경험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추가로 어필할 수 있는 서류를 이제 제출할 수 있는 대학 리스트를 좀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격을 한 케이스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런 프로그램이 아주 잘 구성되어 있는 영절국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고, 궁금해하시는 부분 한 2가지 정도만 추려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해외 고등교육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자란 어떤 학생들을 의미할까요? 네, 이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해외 고등교육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자라는 거는요, 수시 반영 학기인 총 5대 학기 중에서 한 학기 이상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을 한 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뭐 어학연수 그리고 뭐 그냥 단기 뭐 프로그램, 뭐 해외 교류 프로그램 이런 거 참여한 거는 인정이 안 돼요. 그냥 이제 해외 고등학교의 정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한 학기 이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가 수시 반영 학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개 학기 이상 해외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들은 경우, 재학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졸업은 국내고에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졸업까지 해외 고등학교에서 한 게 돼버리면은 이제 해외고 졸업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오늘 이 세미나에서 대상으로 하는 국내고 학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학종을 지원할 때도 자격이 좀 다를 거예요, 방법이.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활기록부 양식이죠. 얼굴은 제 얼굴입니다. 네. 여기서 이 학생은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학년 1학기까지 입학 일자를 보면은 2학년 1학기까지 국내고 과정을 마치고 2학년 2학기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돼서 이제 자퇴를 한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기 특기사항 보시면은 교환학생으로 자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고등교육과정 한 학기 이상 이수자로 분류가 되고요. 근데 이렇게 특기사항에 아무것도 안 써 있고 그냥 자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정규 교내 프로그램 교환학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유학이나 이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 실제 생기부예요. 네, 실제 생기부 학적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중학교를 이제 2010년에 졸업을 하고 3월 2일에 입학을 했다가 하루 만에 자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호주에서 이수를 하고 2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졸업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특기사항이 선생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교환학생이면 생기부에 기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유학이나 이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입시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학생들이 이제 국내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이제 우리 국내 입시의 주요 대입 전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4가지 크게 좀 보시면 되는데 교과 성적이랑 이제 뭐 수능 최저를 이제 챙겨서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교과 성적 플러스 이제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고사 치르게 되는 논술 전형이 있고 마지막 이제 수능을 봐서 가는 정시가 있는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우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주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모 입시 사이트에서 이제 올해 5월에 업로드를 한 기사인데 이제 상위 15개 대학들은 상위권 대학들은 대부분 입시 전형 간소화라는 이름 아래 특기자 전형 축소하고 논술도 점점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뭐 해외고 우리처럼 뭐 해외고 경험이 있건 뭐 해외고에서 졸업을 했건 그런 학생들이 모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요 특기자 전형이 있었을 때는 학생부 종합 전형 지원 자격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블라블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 2021학년도 입시부터 특기자 전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된 이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자격이 그냥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해외고를 졸업해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네.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입 전형을 좀 간소화시키려는 정부와 교육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전형은 크게 학생부 교과, 그리고 정시, 그리고 학생부 종합 이렇게 3가지 크게 3원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제 해외 고등학교 경험이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의 해외 이수 경험을 살려서 지원하면 이 3가지 전형 중에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요? 유리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바로 교과 성적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종이겠죠. 그래서 모두 다 알다시피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서류는 보통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한 해외 고등학교의 활동은 국내고 생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 내가 1년 동안 해외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보면 그 1년치의 생활기록부가 비어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면 당연히 3년 동안 국내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생기부의 내용이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중간에 뭐 2학년 때 갔다 왔다 하면은 1학년 때 활동과 3학년 때 활동이 또 끊길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좀 학종에 있어서는 성적 추이라든지 활동의 확장성, 연장성을 중요시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좀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학생들한테 없는 거를 우리는 어필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 학생들에게 없는 우리의 해외 고등학교 재학 경험입니다. 그때 경험을 했었던 서류, 추가 서류예요. 학종 중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학교들 위주로 공략하는 게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국내 대학 입시에 반영시킬 수 있는 서류는 대표적으로 이제 성적 증명서, 그리고 이제 교내 상장, 활동 인증 서류가 있는데요. 성적 증명서랑 교내 상장은 알겠는데 활동 인증 서류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적 증명서랑 교내 상장보다는 덜 객관적일 수 있지만 뭐 봉사활동을 했으면 봉사활동 인증서라든지 내가 그 교내 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어. 행사에 참여를 했거나 기부를 했다. 네. 라고 하면 기부 증서 같은 것도 이제 활동 인증 서류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좋은 이유가 이제 밑에 이제 3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 당연히 국내 고등학교 3년 재학생들이랑 이제 비교했을 때 차별화가 되겠죠. 그 아이들이 가질 수 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비례함으로 인해서 이제 차별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만약에 지원하려는 전공이 영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뭐 영어랑 관련이 있는 학과라고 하면 영어 영문학, 뭐 영어 교육학도 있고요. 정치 외교, 뭐 국제학 같은 학과들이 있겠죠. 이런 학과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영어 역량을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경험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사실 중요한데요. 우리는 해외 고등학교도 다녀보고 국내 고등학교도 다녀봤잖아요. 그래서 해외 고등학교에서의 활동과 국내 고등학교에서의 활동의 2가지 스토리를 엮어서 응용, 확대시켜서 강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항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합격자 사례 보여드릴 때 구체적인 예시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서류 준비 방법인데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준비하는 건 알겠다 하면 어떤 대학에서 이런 서류들을 받아줄까를 먼저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활동 서류가 제출이 가능한 대학 리스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해외고 서류를 평가에 반영하는 대학은 상위권 대학 위주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보는 2021학년도 입시 기준이고요. 물론 이제 매년 모집 요강상으로 확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대학은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 연세대 원주 캠퍼스, 고려대 세종 캠퍼스가 있고요. 활동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상위권 대학은요.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건국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한국외대 용인 캠퍼스, 동국대 경주 캠퍼스, 동덕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활동 서류 제출 불가능 대학에 고려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홍익대 세종 캠퍼스를 빨간색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이유는 불가능하긴 하지만 제출할 수 있는 서류가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서류를 받고 있는 대학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이제 어떤 서류인지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요, 제출 서류가 기타 서류 목록표와 증빙 서류입니다. 여기서 기타 서류 목록표라 함은 이제 증빙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뭐 상장이라든지 뭐 인증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서류를 낼 거다라는 개요표예요. 네. 그래서 1번 서류는 이런 활동에 대한 서류다. 2번 서류는 뭐 이러이러한 활동에 대한 서류다를 설명하는 그런 목록표고요.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서울대는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뭐 20-30개 있는데 다 내도 돼요. 네. 그래서 개수 제한이 없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었고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요, 성적 증명서, 그리고 비교과 활동 기록표,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데 여기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는 위 서울대의 기타 서류 목록표랑 같은 맥락입니다. 네, 개요입니다. 그래서 특이사항 보시면은 해외고 졸업자들은 총 5개까지 낼 수 있고요. 졸업자가 아닌 우린 이수자잖아요. 네, 이수자는 최대 3개까지. 이수자인데 최대 5개를 냈어.
그럼 밑에 아래에 있는 거 나중에 쓴 거 2개는 잘립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도 순으로 쓰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서강대 같은 경우도 이제 성적 증명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증빙 서류는 A4 용지 규격으로 해서 5페이지 이내로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도 보시면요, 목록표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맥락입니다. 목록표와 증빙 서류 제출하고요. 성균관대는 꽤 많이 받습니다. A4 용지 규격으로 해갖고 20페이지 이내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대는 성적 증명서랑 추가 제출 서류 요약서 개요입니다. 그리고 추가 제출 서류 제출하면 되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보통 증빙 서류나 목록표 같은 거는 나중에 원서 접수하고 따로 우편이나 이제 그런 온라인으로 이제 제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추가 제출 서류 요약서는 원서 접수에 입력하고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제출 서류는 A4 용지 규격으로 10매 이내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경희대 한번 보겠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 증명서 내고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해야 되고요. 학제 정보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을 했었다 하면은 사실 국내 고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비슷해요. 성적 체계도 거의 다 비슷하고 1등급 몇 프로, 2등급 몇 프로 나눠져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일반화되어 있는데 해외고는 그렇지 않죠. 나라도 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영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굉장히 나라가 다양하고 학교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각 학교마다 그 시스템이 다르죠. 그래서 내가 다닌 학교가 뭐 교육과정이 어떻고 학점 체계가 어떻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나와 있는 학제 정보 서류를 추가로 제출을 하는 겁니다. 스쿨 프로파일이라고도 합니다. 뒤에서 예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증빙 서류 제출합니다. 그래서 경희대 같은 경우는 A4 용지 규격으로 해서 15매 이내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의 경우는 이제 증빙 서류 목록표와 증빙 서류. 서울대와 똑같네요. 대신에 이제 증빙 서류는 이제 A4 용지 규격으로 10매 이내로 제출해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적 증명서는 매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매 이내로 활동 서류를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성적 증명서는 따로 별개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 원주 캠퍼스는 연세대 서울이랑 똑같아요. 성적 증명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 그리고 증빙 서류 제출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5개 쓰면 잘립니다. 네, 3개까지. 이수자니까. 그리고 이제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고려대 서울 캠퍼스랑 아예 입학처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대 서울 캠퍼스는 어느 정도 제한해서 서류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이제 성적 체계 자료, 이게 바로 스쿨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성적 증명서, 활동 증빙서류 목록표, 증빙서류 제출하고요. 최대 5개까지 활동이 기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해외고등학교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해외고 경험이 없는 3년 내내 이제 국내 고등학교를 다녔던 학생들도 그 추가 서류 낼 게 있으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학종에 있어서 활동의 비중을 굉장히 높게 사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앙대 안성 캠퍼스도요, 중앙대 서울 캠퍼스와 같습니다. 성적 증명서, 추가 제출 서류 요약서, 추가 제출 서류 하고 매도 10매 이내로, 그리고 요약서는 원서 접수 시 입력입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됐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서류를 받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세종, 동덕여대인데요. 왜 표시를 해놨냐면 해외고등학교 활동을 아예 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성적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스쿨 프로파일, 그리고 성적 체계 자료, 성적 증명서 그 외의 서류는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봉사활동을 했어, 기부를 했어, 학교 행사에 참여해서 열심히 도왔어, 아예 반영이 안 돼요. 제출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뭐 실수로 제출을 하더라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객관적인 서류만을 제출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런 대학에 지원하시려면은 이제 해외 고등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성적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성적 관리는 다 하는 게 좋지만 그래도 특히 이런 학교는 성적 증명서만 받기 때문에 성적 관리를 좀 더 유념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식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기타 서류 목록표 서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타 서류 목록표, 비교과 활동 기록표, 추가 서류 제출 목록표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들은 다 내가 어떤 서류를 낼 거다라는 개요가 적혀 있는 파일입니다. 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류에는요. 성적 증명서면 성적 증명서다. 그리고 교내 수상이면 수상이다.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이다 해서 개요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서류명 써주시고, 일자, 그리고 기간명 해가지고 정리해서 내면 됩니다. 여기 10번까지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하고 싶으신 밑에 더 작성하면 되고요. 이제 학교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뭐 다 모자이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건 아닌데 일단 보통 우리가 제출을 해야만 하는 성적 증명서 양식입니다. 근데 이게 양식의 의미가 크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마다 성적 증명서 양식은 다르기 때문에. 트랜스크립트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국내 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이제 해외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 이름이 써 있고 오른쪽에 A+, B+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서류도 일단 꼭 챙겨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쿨 프로파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대구국제학교 DIS의 스쿨 프로파일을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세요. 어떤 정보가 나와 있는지는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제출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이런 학교를 다녔어. 내가 뭐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아랍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아랍이나 뭐 필리핀, 베트남 이제 이런 학교들은 이제 대학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녔던 학교는 이런 나라의 이러이러한 학교야. 여기는 성적을 어떤 식으로 산출해. 아이는 몇 명이고 성적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어느 정도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스쿨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뭐 선택인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서류 준비를 할 때는 최대한 선택 서류도 제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서류들을 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런 방법으로 국내대 입시에 성공한 학생의 사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네. 어떤 학생이냐면 이 학생은요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미국으로 교환 학생을 다녀왔고 결과적으로 이제 경희대 국제학과와 연세대 원주 캠퍼스의 동아시아 국제학부에 이제 추가 활동 서류 제출을 하면서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제출한 서류를 좀 보여드려야겠죠. 일단 지원한 대학이 경희대랑 연세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희대는 최대 15매 이내로 제출이 가능하고 연세대는 이수자는 3매였습니다. 네. 그래서 경희대에 제출한 서류 중에 이제 연세대 서류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희대 서류 위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증빙 서류 목록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요예요. 그래서 뭐 성적 우수상을 맨 위에 썼고 중요도 순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교내 활동 쭉 썼고요. 그다음에 10번부터 이제 봉사 활동 실적으로 썼고요. 그래서 15장을 냈는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 15번이 좀 잘리긴 했는데 그것도 이제 봉사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밑에 이제 모자이크 처리한 거는 이제 간단한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뭐 어떤 프로젝트라고 한다던가 뭐 어떤 기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기간 옆에 써야 되고요. 지금 지워진 상태입니다. 해당 페이지까지 이렇게 다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1번으로 맨 앞장에 제출한 성적 우수 상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영어 교과에 대한 성적 우수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해당 상장도 서류 목록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활동 서류보다 성적 증명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성적 우수 상장은 우리 이제 국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교과서상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그래도 서류 중에서도 나름 이제 객관적인 서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국내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1등급만 교과서상을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적 우수 상장도 결국 성적이 우수해야 주는 거기 때문에 좀 모범생, 우등생이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서류예요. 그래서 이제 지원 전공이 또 국제학부여가지고 이런 객관적인 어워드 같은 것도 이제 평가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은 받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좀 덜 객관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교내 활동을 열심히 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교내 활동 인증 서류입니다. 네. 물론 모자이크가 돼 있고요. 양식은 학교마다 너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교내 행사에 뭐 참여를 했다든지, 뭐 동아리 활동에서 굉장히 뭐 큰 성과를 냈다든지, 뭐 기부를 했다든지 불우이웃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학교가 인증서로 발급을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국내대학교 입시에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교내 활동 인증서랑 봉사활동 인증서 이런 거 다 이제 이런 양식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그럼 합격 포인트가 뭐였을까? 네, 3가지를 한번 보면요. 자, 타 지원자들. 여기서 타 지원자들이라고 함은 3년 내내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입니다. 네, 그런 학생들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경험의 다양성입니다. 진짜 우리 국내고도 뭐 외고나 특목고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반고에서도 이제 뭐 모의유엔이라든지 이제 그런 외국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는데 사실 뭐 아무리 모의유엔이나 뭐 그런 영어 토론을 해봤자 실제 해외에 가서 고등학교를 재학한 경험은 정말 무엇과도 사실 견줄 수 없는 경험이거든요. 그리고 해외고에서만 경험을 한 게 아니라 국내 고등학교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차별화되는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게다가 희망 전공이 국제학입니다. 국제학 같은 경우는요, 어떤 학교든 이제 보통 수업이 모두 영어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영어 역량이 높은 학생을 우수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이제 해외고에 재학 경험이 있으면 이제 영어 역량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어필이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성적 우수상까지 받아왔죠. 특히 이제 영어 과목에서 확실히 또 우수하게 판단이 되고 또 해외 고등학교 경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국제학과에서 높이 사는 부분입니다. 맨 마지막 이제 해외 고등학교에서의 활동과 이제 국내 고등학교에서 활동이 이제 연계성을 어필한 겁니다. 이 부분 제가 이제 별표로 해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활동을 이제 응용하고 확장시킨 경험을 어필하는데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좀 구체적인 사례, 이 합격생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학생이 이제 국내 고등학교 해외고 활동의 이제 연계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학생은 이제 해외고등학교에서 케미스트리 몰데이 프로젝트라는 활동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에만 있는 기념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화학에서 1몰 단위인데요. 1몰이 그 공식이 1몰을 구하는 공식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의 23제곱에서 10월 23일 이렇게 따와서 매년 10월 23일이 몰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없는 굉장히 생소한 다른 나라의 문화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때 활동한 내용이 이제 서류에 작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녀는 몰데이라는 문화를 이해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학생이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그 깊이를 더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경희대 서류 15명 이내에 들어가는 서류의 내용입니다. 일부 내용 발췌한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이 거기서 끝났으면은 그냥 새로운 문화를 배웠네 였겠지만 이 학생은요, 이제 그 경험을 이제 국내고 생활기록부 진로 항목에 연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 이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3학년 생기부가 마감될 때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나라의 기념일 및 행사 문화를 접하며 국제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됨. 사소한 문화 차이 하나하나가 가져올 수 있는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고자 국제통상 전문가로 진로를 결정함. 직접적으로 몰데이 뭐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네, 간접적으로 적혔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써지면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간접적으로 녹여 있고요.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볼 때는 당연히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가 추가적으로 제출한 서류에 몰데이 다른 나라 문화를 뭐 이해하려고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도 이렇게 쓰였네. 이 친구가 해외 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고 국내 고등학교에 와서도 자기 진로랑 연관 지어서 노력을 했구나. 어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대학교 입장에서는 국내고 활동이랑 해외고 활동이 아예 동떨어져 있는 것보다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는 게 그런 학생을 보다 더 학업에 깊이가 있는 학생으로 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합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류 준비 방법을 좀 어느 정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절차들을 이제 잘 관리해주는 저희 이제 영재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 학생이 오면은 일단 개인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합니다. 적성검사나 진로검사, 학생검사 등등 검사하고 학생을 먼저 파악하고 상담이 진행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관리랑 입시 관리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반 관리는요, 밑에 써있듯이 교내 대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 자체보고서 제작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생활기록부 항목이에요. 네, 항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 디자인하고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진로 설정을 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다, 키워드는 무엇이다 해서 꼭 생기부에 기재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적으로 대입 지원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이랑 모의고사 성적 기반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수시 배치 상담하고 이제 자기소개서 상담까지. 그래서 보통 이제 3학년 때, 고학년 때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자, 오늘 세미나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해외 고등학교 이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해외국 이수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일반 국내고 학생들 관리와는 달리 해외고에서 있었던 경험 같은 걸 이제 물어볼 거예요. 이런 경험을 했었고, 이런 활동이 있었고, 거기서 짜낼 수 있는,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본인의 학업 역량이 있을 겁니다. 전공 적합성도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교내, 국내고 생기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본인만이 가진 그런 경험을 본인만의 생기부에 녹일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하는 식으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표를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학종의 이제 평가에도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인데요. 그래서 이런 4가지를 모두 고려해서요. 제출하게 되는 이런 3가지 서류들, 보통 학종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소개서랑 생기부인데요. 우리는 하나가 더 있죠. 네, 활동 서류입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서류의 이제 유기적 연결성을 고려해서 스토리를 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 해외 고등학교에서 했었던 경험과 국내 고등학교의 경험을 연계하고 응용하고 확장시켜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해서 강조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보통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을 2개 좀 가져와 봤는데 혹시 또 추가로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재학 기간은 상관이 없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내내 해외에 있다가 3학년 1학기만 국내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가?
근데 이에 대한 답은요, 이제 학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고1, 고2 때 계속 해외에 있다가 이제 마지막 학기만 한국에 있었으면 그 한 학기만 입시에 반영되는 것인가 라는 궁금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학교는 진짜 그 한 학기만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학교에 따라 너무 달라요. 보통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자격이 국내 고등학교에서 재학한 게 3학기 이상인 자인 학교가 있습니다. 보통 이래요. 네. 그래서 근데 원래 뭐 교환학생이나 이런 거는 6개월이랑 1년이 가장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이렇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전하게 가시려면은 편하게 생각하시려면은 이제 국내 고등학교를 재학한 학기가 3학기 이상은 되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었을 때 진행했던 모든 활동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이제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정규 교육과정. 그래서 이제 해외 고등학교 내에서 학종이잖아요. 네, 학종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학교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참여했는가를 이제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해외든 국내든 일단 교내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활동에 한해서 어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호주에 있을 때 저희는 워크 익스페리언스라는 활동이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직업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주변에 본인이 그냥 가갖고 일주일 동안 일을 하다 오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게 아니고. 사범대로 따지면 교생 실습이랑도 좀 비슷한데 그것보다 뭔가 좀 더 자유롭더라고요. 뭐 카페도 되고요. 밀크티집, 식당, 뭐 PC방, 도서관 다 됩니다. 근데 저는 도서관에서 한 케이스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저는 책 정리도 하고 뭐 박스도 접고 별거 다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은 이제 학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인증서를 받을 수 있으면 어필하면 좋습니다. 대신에 친구들이랑 어디 가가지고 뭐 알바를 했다거나 뭐 어떤 뭐 멘토 멘티 활동을 했다거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했다, 학교에서 뭔가 인정이 안 된 거다 하면은 제출을 할 수 없어요. 보통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건 좀 고려하셔갖고 해외 고등학교에서도 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교내 활동이라는 가정 하에 관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보통 이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아니라 해외 고등학교 이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안 그런 학생도 있겠지만 물론 유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유급을 한 케이스고요. 저도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이제 호주에 있다가 3학년의 나이에 19살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3학년으로 들어가면 이제 국내대 입시 준비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2학년으로 들어간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많이 힘들었죠. 내 친구들은 다 졸업했는데, 내 친구들은 뭐 다 대학 가는데 나만 너무 뒤처지는 것 같고 공부도 잘 안 되고, 또 해외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것보다 국내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힘들잖아요. 왜냐면은 뭐 물론 해외도 힘들겠지만 뭐 상대평가, 경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자율학습도 요즘 없지만 그때는 막 야간 자율학습도 있고 막, 그래서 깜깜할 때 학교를 가서 막 깜깜할 때 집에 오고 막 이런 경험이 많았고, 학원도 많이 다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멘탈 관리도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하지만 한 가지 좀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우리는 느리지만 천천히 더 많은 경험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더 많은 것을 본 학생들이 더 좋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메일로 보내주셔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이 세미나 대상자분들은 많은 정보 얻어 가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